안녕하십니까. 헤세드 결혼문화 선교회 대표 주요셉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 넘도록 1만 명 이상의 그 수많은 미혼자들 상담하면서 심층 상담하면서 그들의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정리를 해보니 큰 카테고리로 보면 4가지 결혼 장애 요소가 발생되고 묶여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카테고리 밑에서는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첫 번째 그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 가족적 악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미혼자들 상담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부모로 인한 악영향으로 인하여 결혼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결혼의 첫 번째 화면을 보면 결혼의 장애 요소 그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다음 장으로. 이렇게 부모가 싸우는 가정, 다투는 가정, 순간 매일마다 싸우는 것도 있지만 매일은 안 싸우더라도 부분적으로 가끔 부부가 싸우면 심하게 싸워서 자녀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가는 경우 여러 가지 그 악영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꿈을 앗아가고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성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결혼이 안 되는 비혼 시대, 결혼 문제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런 저출산 문제, 국가부도 문제가 대두됐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경제적인 그 잣대 하나만 갖고서 미혼자들이 결혼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만약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가 예산을 다 쏟아보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것이만이 만능인 것처럼 착각을 시키는 것은 절대 잘못된 오진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처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상담해보고 고민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짝짓게 해주는 결혼정보회사 20년, 30년, 50년 해도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다뤄주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상담 영역에서도 특히 결혼 문제는 미혼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창피하고 그런 데 가서 필요성을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도 그런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 쪽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찾아가질 않아서 임상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미혼 청년들을 교육도 시키고 결혼 준비 교육 또 그들을 모두 다 1:1 심층 상담을 지금까지 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이런 건 수도 없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내면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로 인하여 심층 내면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큰 트라우마가 있고 어려운 상처가 있고 쓰린 아픔들이 있는 이러한 미혼자들은 결혼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조금 환경이 안 주면 핑계거리로 그쪽으로 과거로 퇴행이 일어나서 도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 문제로 다가가면서 이성 앞에 어려움과 부딪힘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관계가 깨집니다. 이성교제를 해도 문제가 돼요. 이게 사람만 많이 소개시켜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잘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이 문제가 결혼 전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픔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만 어려워도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부부 다툼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이러한 원가족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아픔을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악감정, 부정적인 감정, 쓰린 감정을 배우자에게 쏟아부어서 실제로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화된 상황으로까지 이행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미혼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체계 있고 전문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공익성을 앞세워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결혼 문제를 접근하고 결혼정보회사를 하고 국제결혼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 간의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산율은 떨어져서 이제 작년도 출산율이 1.05명까지 떨어졌어요. 결혼은 아예 숫자가 줄어들어서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점점 나이는 먹어가서 만혼한 현상이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국가 정책 컨트롤 타워가 안 생김으로 인해서 청와대에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껏 내놓는 대책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부부로 인해서 자녀를 무조건 낳으면 어떠냐. 그리고 전문위원도 해당되지도 않는 동성애나 주장하고 낙태나 주장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이러한 어린 20대 다페이스 대표를 전문위원이라고 앉혀놓고 국가 정책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넌센스고 어불성설이고 국가 지금 행정부가 청와대가 정치 철학 여기에 대한 모든 결혼 출산 대책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부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물대로 골마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암적 존재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인구 감소와 비혼 문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체계 있고 단계적으로 정부와 국가에서 로드맵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공익적 차원에서 결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또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잘 지원해서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불만의 요소가 없어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웃고 지금 너무나 각박해서 일자리도 못 얻고 너무나 힘들어 있는 이 20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처럼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대상으로만 삼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흘러왔습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골물대로 골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10수년간 이 문제를 강의하면서 많은 미혼 청년들 묶여있는 부분, 꼬여있는 부분을 다 풀어주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결혼이 쉽게 풀렸던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잘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결혼장애 요소는 4카테고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4주간 연속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혼 부부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줘 보십시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행복한 부부들의 모습, 화목한 부부들의 모습.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주인공 부부는 잘 알죠. 션과 정혜영 씨라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들이랑 너무 행복한 모습, 아내한테 헌신하는 모습,
자, 저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남성관, 여성관이 건강해져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또 건강하게 이성교제를 해서 결혼으로 쉽게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부부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결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참 행복하고 화목하고 자녀들한테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 우린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랑 한번 심층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녀가 어린 성장기, 아주 아동기 때부터 취학 이전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부부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큼 싸웠습니까?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제가 실타래를 풀듯이 저와 상담을 나누면 부모님들이 고백을 합니다. 아, 이 자녀가 결혼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고 소극적인 것이 사실은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 잘못입니다. 아빠 잘못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결혼에 디딤돌을 놔주지를 못하고 걸림돌을 놔줬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녀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모님이 과거에 그것을 못 깨달았다가 지금 깨달았다면 자녀들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심한 모습을 보였다면 정말 무릎을 꿇고 자녀들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의 결혼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가 결혼이 안 되고 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모든 걸 자녀의 책임으로만 돌리려고 할 때는 자녀는 점점 속에 있는 마음을 숨기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부모 앞에서 차마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 자녀들은 그냥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렇게 나이만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적인 악영향이 미혼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애정관계, 결혼생활의 모습이 미혼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사는 모습이 일반적인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아주 심하게 안 좋은 엮이는 가정일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결혼의 자체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린다. 결혼에 대한 로망스가 없고 그냥 로망이 없고 결혼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 아예 잿빛이에요. 부모와 같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살 바에는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독신을 태어나지도 않고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 그런데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억압이 돼 있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악영향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몇십 년 누적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수렁 깊은 곳에서 벗어날 의지도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모든 그런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부모가 또 깨닫고 뒤늦게 자녀를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자녀들은 혼자 고립되고 이성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고 왜 결혼 안 하냐고 주변에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속에 있는 자기만의 세계의 비밀은 털어놓지 않고 그래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녀들, 안타까운 이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폭행 문제, 외도 문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무슨 중독 이런 문제, 자녀를 팽개치고 유기하는 문제, 자녀를 학대하고 너무나 괴롭히는 문제
지나치게 권위적이어서 숨도 못 쉬게끔 자녀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그 자녀들은 사실은 많이 위축이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서 자라나는 자연 만물 풀도 위에다 돌멩이 하나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 부모라면 자녀들의 문제를 한번 숙고해 보시고, 만일 여러분이 그런 피해자라면 우리 가정의 부모님은 저런 모습이었는데 저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를, 그 극복 방법을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랜 수렁에서, 그 묶여있는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내재화된 그런 사람과의 관계, 대상관계, 대인관계에서 자꾸 실수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어떠한 사회생활 하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푸는 합리적인 방법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양극사고로 빠집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확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문제를 풀려고 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조금 꼬이면 더 악화돼 버리고 걷잡을 수 없어지고 혼자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자포자기 하는 경우, 그래서 좋은 관계가, 친구 관계, 우정 관계도 그러고 이성 간의 연인 관계도 쉽게 깨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러한 부모로부터 악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만 계속 품고 있고, 지금은 컸기 때문에, 부모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움도 없어지고 그랬지만, 약해졌지만, 그러나 뿌리부터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부모에 대한 미움, 상처받은 거에 대한 원망의 마음,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부모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최초로 양육받은 그런 양육자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부모님들은 지난날을 한번 반추해서 반성할 건 반성해 보시고, 또 지금 새롭게 결혼하려고 하는 미혼 청년들은, 미혼 또 커플들이 있다면 정말 결혼해서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미리 결혼 전부터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조건만 넉넉하게 해서 풍요로운 물질 조건만 채워준다고 모든 자녀 교육을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건강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부모한테 저런 상처를 받고 나면 부모를 감사하지 않고 나중에 부모에게 원망의 마음을 갖게 돼요. 결혼 문제까지 안 풀려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있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혼할 자녀를 둔 가정, 또는 앞으로 새로 신혼생활을 할 부부들, 또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이 내용을, 가족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부부 간의 문제가 결국에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와 자녀들의 미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깊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다음 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